절대전략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목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어제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오늘장 한마디는 반도체 감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브레이크를 잡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확실히 이 두 종목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 봐요.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감산에 대한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2134까지 급락을 좀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구간에서 이슈를 좀 찾게 되면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증시에서 좀 도망가거나 이런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08년도에 코스피 지수가 2000에서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었을 때 한 1400대인가 1500대인가 그때까지 이제 급락을 마쳤던 미네르바가 있었어요. 미네르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말 믿고서 892까지 이제 급락을 하니까 그때 이제 한 500 간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폭락을 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재만 다 보이니까. 그때 900포인트, 950포인트에 다 매도하셨던 분들은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은 다 복구되는 걸 가지고서 일생일 때 큰 실수를 저질렀던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미네르바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거 먹고서 아마 천에서 손절하신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주식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IMF도 있고 리먼도 있고 차이나 쇼크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중 문제도 있고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있고 핵전쟁 관련되어서 뭐 위협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슈나 이런 악재나 또 때로는 이제 호재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급락을 한번 맞추면 그 다음에 또 맞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뭐 앞면을 맞췄어요. 그 다음에 또 앞면을 맞췄어. 그 다음에 또 앞면을 맞출 거라 착각을 해. 그런 건 없습니다. 주식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경제 활동만 있는 거고 기업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동안에 인간의 어떤 본성, 심기, 그죠? 이런 걸 좀 거스르고 그냥 기업을 보면 지금 시장은 우리가 좀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892포인트를 코로나 때보다 이제 더 심각한 조정이 이제 나왔던 08년도 때 보면 이거 환산하면 한 20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 셰일가스 혁명 때 이 밸류를 치게 되면은 한 2660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신용 물량이 크게 한번 청산됐었던 그 손익자리가 한 241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꼴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냥 당연히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괴롭힘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1차에는 대규모 신용 물량을 한꺼번에 쏟으면서 공포를 좀 줬던 거고 이게 이제 6월 달에서 7월 달에 있었던 물량인 거고요. 요게 한 4.7조 청산이 됐고 요번에도 2조 가까운 금액이 또 청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청산된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청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신용잔고지 않습니까? 이 신용잔고로 보면 이게 급격하게 또 떨어지는 게 또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동참하실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기회를 만들 것이냐, 이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생산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실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주위에 좀 부정적이거나 좀 남 비난하는 사람들보다는 이게 현재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접근했었을 때 저점을 맞추려다 보면 끝도 없고 2410과 2660은 회복이 되는데 이 아래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가 이제 생존하는 게 좋겠느냐, 어떻게 좋은 포트폴리오로 가져가서 하다못해 복구할 때 좀 빨리 갈 수 있겠느냐,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펀더멘탈로 회복할 수 있는, 자, 이건 저는 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악재가 나오든. 그냥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환율 있잖아요, 환율.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환율이 지금 보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1,420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420원 있으면, 급격하게 투자 심리가 한꺼번에 살아나기 힘든 거예요. 해외 시장이 급등이 나와도. 환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1370원 잘 보세요. 1370원. 1370원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천천히 회복이 되는 거고, 이거 무너지면 좀 급하게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슨 일 하셔야 돼요? 이번 시장이 다 폭락이 됐으니까 무조건 버텨야지. 이거는 좀 방치하는 거고, 그죠? 그거는 그냥 모르겠다. 세상 놓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앞으로 시장이 전개가 됐었을 때 어느 쪽으로 비중을 옮겨놔야 복구가 좀 빠를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한 방을 노리기보다 시장이 계속 좀 괴롭힘이 있어도 그래도 꼭 수익내고 팔 수 있게끔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약한 주식에 목매기보다는 강한 주식들 쪽으로 점점 비중을 늘려가는 게 필요한 거고, 시장에서 공포가 사라졌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좀 공포가 사라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낙폭 좀 해소되나? 정상적인 펀더멘탈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포가 사라졌다라는 거는 제정신을 좀 차린다는 얘기잖아요. 뭐 투매 물량이나 반대매매 물량들 이런 것들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펀더멘탈의 회복이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0663 보면, 자, 지금 시장이 정상이냐? 그죠? 2012년도에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가 아니었어요. 그냥 하이닉스였지. 여러분, SK 하이닉스가 아니었다고. 인수가 안 됐었어요. 반도체 치킨 게임이 진행 중이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SK한테 인수되고 나서부터 하이닉스 그다음부터 쭉쭉 성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DDR4 출시가 2013년도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닉스가 이익이 좀 줄어든 적은 있지만 적정한 적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88,000원 이하에서 파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적자 때 버리겠다는 거니까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88,000원이 그런 의미고,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98,000원하고 88,000원 사면은 결국 이긴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요거 가격 오히려 더 높여야 돼요, 여러분. 104,000원으로.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빠질지는 관심도 없고 그거 맞출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어차피 못 맞출 텐데. 104,000원 꼴이니까 내가 어떻게 비중을 담아갈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뭐 88,000원 회복하고 104,000원 초반 됐어요. 그러면 IT 반도체 쪽 소부장 가지고 있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추가 비중 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핵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환율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옛날에 뭐 7만전자, 8만전자, 9만전자 이럴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5만전자, 6만전자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삼성전자예요, 여러분. 다른 기업이 아니라 글로벌에 통하는 기업이라고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을 합니까? 근데 차트도 망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차트 보고서 여태까지 돈 버신 분들 봤습니까? 여러분? 잠깐 성공한 사람 해봤더니 잠깐 본 거지? 기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아마 이전에 66,000, 67,000에서 사두면 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야 된다. 근데 더 빠졌잖아요.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건 막을 수가 없는데 회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된다고 보고, 대신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초과하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전에 한 62,000원 전 정도? 61,000원 정도 걸려 있으니까 저게 회복됐었을 때 이제 제정신 차리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브레이크를 걸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냐? 정신 차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매가 조금 이제 걷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갈라진다. 이거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 갈라진다라는 건 뭐예요?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죠? IT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IT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주도주였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바이오제하고 진단키트 바뀌면서 배터리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다 이거죠. 요번 구간에서도 주도주가 바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주도주가 똑같이 폭락을 하더라도 회복되는 순서가 다를 거다. 그럼 대빵부터 살린다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그러면 뭐 주식들을 보면 주도선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한테 방송에서 이야기 해드렸는데, IT 반도체가 있고, 언택트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이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는 사실상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삼성 SDI 정도, 포스코 케미칼 정도만 제가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종목들 다 낙폭과대로 가야 됩니다. 낙폭과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도 참 할 얘기가 많은데, 바이오 제약은 치료 방법이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이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시밀러라는 이 키워드를 시장에서 써먹어야만, 나머지 바이오 제약이 좀 판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배터리가 제일 선봉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T 반도체가 브레이크 걸면서 바이오 제약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택트나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게임주 쪽이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나 화학 교강, 조선, 철강 이런 애들은 지금 다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간 거고. 그래서 강해지는 쪽으로 점점 비중을 실어야 되는 거고 이 강해지려면은 아래쪽 가격보다는 위쪽의 저항 가격을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장대양봉 동조화가 나와야 됩니다. 장대양봉 동조화가 나와야 반도체에서 바톤 터치가 되면서 이번 흐름이 반전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트 비중을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장대양봉 동조화를 만들면 시밀러 쪽에 대해서 내가 비중이 더 실어야 이번 판을 풀 수 있겠구나, 더 실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10만 4천 원을 기준으로 낙폭과대에 대한 어떤 그 타이밍, 매매 시점을 좀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주들의 강세 궁금하셨던 분들께 답이 되셨을 듯 하네요. 현재 양시장은 1시간을 못 버팁니다.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점차 거칠어지고 있고요. 심상치 않았던 어제 오후 장 막판 무렵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오늘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1시간 만에 8,000계약 넘게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돼서 0.67% 정도 밀립니다. 마냥 좀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닌 듯하고요. 오늘 시장도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힘내세요. 고맙습니다.